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터를 떠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여유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하는 노인,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인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즉, 어르신 100명 중 38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달 혹은 1년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의 주차관리원, 단순 노무직,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를 펼칠 기회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부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왜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토록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적연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분들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의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모아둔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바닥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다시 구한 일자리는 어떨까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 그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취미를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부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버티다 못한 그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달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40에서 50만 원을 벌기 힘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젊은이들만 선호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AI 시대의 도래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더욱 빠르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들끼리 얼마 남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부. 붉은 여왕의 경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껏 달렸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러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만이 우리를 도태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약은 기본이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소규모 임대 수익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길은 보일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도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같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배움,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 그리고 건강. 이 네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 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터를 떠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여유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하는 노인,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인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즉, 어르신 100명 중 38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달 혹은 1년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의 주차관리원, 단순 노무직.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를 펼칠 기회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부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왜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토록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적연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분들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의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모아둔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바닥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다시 구한 일자리는 어떨까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 그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취미를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부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버티다 못한 그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달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40에서 50만 원을 벌기 힘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젊은이들만 선호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AI 시대의 도래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더욱 빠르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들끼리 얼마 남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부 붉은 여왕의 경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껏 달렸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러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만이 우리를 도태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약은 기본이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소규모 임대 수익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길은 보일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도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같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배움,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 그리고 건강.
이 네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터를 떠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여유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하는 노인,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인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즉, 어르신 100명 중 38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달 혹은 1년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의 주차관리원, 단순 노무직.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를 펼칠 기회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부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왜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토록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적연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분들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의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모아둔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바닥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다시 구한 일자리는 어떨까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 그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취미를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부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버티다 못한 그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달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40에서 50만 원을 벌기 힘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젊은이들만 선호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AI 시대의 돌의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더욱 빠르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들끼리 얼마 남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부. 붉은 여왕의 경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껏 달렸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러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만이 우리를 도태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약은 기본이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소규모 임대 수익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길은 보일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도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같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배움,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 그리고 건강. 이 네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 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터를 떠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여유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하는 노인,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인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즉,
어르신 100명 중 38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달 혹은 1년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의 주차관리원, 단순 노무직.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를 펼칠 기회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부.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왜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토록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적연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분들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의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모아둔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바닥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다시 구한 일자리는 어떨까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 그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취미를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부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버티다 못한 그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달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40에서 50만 원을 벌기 힘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젊은이들만 선호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AI 시대의 도래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더욱 빠르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들끼리 얼마 남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부 붉은 여왕의 경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껏 달렸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러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만이 우리를 도태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노후의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약은 기본이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지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소규모 임대 수익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길은 보일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도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같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배움, 자산관리, 새로운 도전, 그리고 건강. 이 네 가지 열쇠를 손에 쥐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 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했던 일터를 떠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배우는 여유로운 시간.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60대를 넘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일하는 노인,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하는 노인 비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38%에 달합니다. 즉, 어르신 100명 중 38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리라 다짐했지만 불과 몇 달 혹은 1년 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신용카드 배달원, 식당의 주차관리원, 단순 노무직.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를 펼칠 기회는 사라지고 저임금 단순 노동만이 남아있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부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나? 왜 대한민국 노인들은 이토록 힘겨운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적연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운 좋게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분들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초중반의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을 모아둔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바닥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다시 구한 일자리는 어떨까요? 한 68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정수 씨. 그는 은퇴 후 골프도 치고 취미를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부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버티다 못한 그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오는 제안은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배달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해도 40에서 50만 원을 벌기 힘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세상은 젊은이들만 선호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3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 AI 시대의 도래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는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던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욱 급격하게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 새로운 경쟁에서 더욱 빠르게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벅찬데 이제는 나이든 사람들끼리 얼마 남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부. 붉은 여왕의 경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혹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맹렬하게 달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껏 달렸는데 왜 계속 제자리인 거죠? 그러자 붉은 여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한단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이것이 바로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4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